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D&D, LS, 신흥, SEC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목표 주가는 110만원이고요. 현재 주가는 83만 2천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자, 연매출 20% 중반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OPM이 30%대 초반 가이던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 증가로 인건비가 증가를 하였고 OPM이 전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일부 상세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재 모든 회사가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가이던스를 지키지 못하고 하향 조정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2분기에 실적이 반영이 되는 1분기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 13공장 풀 가동 중이고요. 2공장이 정기 보수 영향으로 40에서 50%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연간 가동률이 1, 2, 3공장 풀 가동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 10월부터는 4공장도 부분적으로 가동할 예정이고요. 총 6개의 1만 리터 규모 리액터 가동이 개시가 되며 2023년도부터는 전면 가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우상향할 전망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2022년 1분기 CMO 누적 수주 금액은 76억 달러이며 코로나 관련 수주는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엔데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줄어들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4월 유럽 소재 제약사와 1,540억 규모의 CMO 의향서를 체결을 했고요. 6월 노바티스와는 1,005억 원의 규모의 의향서 체결을 공시했고, 약 30개 제품에 대한 CMO 논의 중이며 일부 계약 체결 단계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내 다수의 수주 확보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7월 중 제2 바이오 캠퍼스 증설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 체결도 예상 중이고요. 항체 의약품 대량 생산 라인, 그리고 멀티 모달리티 플랜트 등 신기술 투자 확대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인수가 끝난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 연매출이 9,730억, 영업이익은 1,903억 원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밀러 개발 관련 마일스톤 유입 감소와 전년 대비로 영업의 소폭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견고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인수가 끝나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에 따라서 또 실적이 또 많이 변할 수도 있을 거라 보입니다. 특히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1분기에 황반성 치료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의 바이오비즈,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했고요. 23년도 1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휴미라 미국 특허 만료에 앞서서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휴미라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212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1위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최대 규모 시밀러 시장 개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미국 출시가 가능해서 시밀러 중 두 번째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농도 제품 개발을 통해서 차별화 전략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입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의 램시마 SC하고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얘기할 때 그 휴미라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좀 경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SK D&D입니다.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연료전지 같은 부분은 SK 케미칼의 청주 공장 유휴부지의 설비 용량 19.8MW 규모의 청주 에코파크 연료전지 발전소가 작년 10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해서 지난해 매출액으로는 1,050억 정도를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또 음성 에코파크의 건설 중인데 준공이 완료가 되면 1,069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인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칠고 에코파크, 그 다음에 파주 에코그린 등 270메가와트 규모의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도 가시리 풍력, 울진 풍력을 개발 운영 중이고요. 3분기에는 군이 육상 풍력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의성 육상 풍력, 그 다음에 청도 육상 풍력, 신안 우이 해상 풍력 등 1,200메가와트 규모의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당진 대오지면 염해농지 일대를 규모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도와 그 다음에 플라스포가 공동 투자해서 특수목적 법인인 대오지 솔라파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성리 적설이에 15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고, 당진 에코파워를 운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염해농지 중심으로 앞으로 540메가와트의 프로젝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 중인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LS고요. 자, 유럽과 중동,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함에 따라서 해상 풍력단지 건설이 늘어나면서 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수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국내에서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회사는 LS전선이 유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대만에서 해상풍력 초고압 해저 케이블 사업을 모두 수주함에 따라서 향후에도 추가 입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 국영 전력회사 테네트와 1,340억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23년까지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도 북미에서 3,500억 규모의 해상풍력용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국내 전선 업체가 북미에서 수주를 가장 크게 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전남 완도와 제주도를 연결하는 제주 3연계 해저 케이블 건설 사업을 2,300억 규모로 2020년도 말에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 캐나다 회사들이 각각 해상풍력 단지를 국내 사업에 대한 해저 케이블 우선 공급 계약과 업무 협약 체결을 하는 등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개발 업체들과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사업의 수주 확대로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LS는 정말 우수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이미 이전에도 제가 LS는 꼭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락기에. 근데 하락은 이미 좀 놓치기는 했고요. 추가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LS가 만약 무너진다면 여러분들이 꼭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흥 SE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SEC 같은 경우에 원재료 구매 단가 협상력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재료 변동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사업군입니다. 자, 원재료 중 40%에서 50% 정도를 알루미늄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훼손된 지난 4분기부터 알루미늄 가격의 급상승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올해는 3월 톤당 3,849달러까지 추가 급등을 했으나 지난 금요일에 2,498달러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평균가로 한다면 3,126달러이기 때문에 지난 2021년도 평균 단가인 2,486달러보다 높습니다. 물론 최근에 안정세로 내려온 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자, 알루미늄 가격이 급상승했으나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탈피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2분기에는 매출액 1,381억 원, 영업이익 1,107억 원으로 8.5% 정도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헝가리 세계 라인의 증설과 말레이시아 원통 배터리 CID
월 2천만 개의 증설 효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SDI 하나가 고객사인 게 끝이에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좀 위험성입니다. 리스크. 자, 국가들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투기 수요가 많았던 알루미늄 그리고 메탈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건 참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설을 할 수 있는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로 증설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다면 신흥 SEC의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봉입니다. 그리고 주봉이고요. 네, 약간은 매크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찍었다가 올라오고,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약간 이런 느낌. 주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고, 그만큼 거래량이 사실은 많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탄력을 받을 때는 급격하게 뭐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은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미 바닥을 여러 번 찍고 지금 탄탄하게 올라온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신 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과감하게 뭐 들어가셔라, 뭐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선택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외국인은 매수 중이고, 기간도 약간 강보합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을 보시면은 우선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나머지도 뭐 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PR이 110배긴 한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낮아진 거고, PBR도 마찬가지고, EPS는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2분기에는 이제 소폭 감소하는 걸로 좀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진짜라면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감소를 할 예정이긴 한데, 우리가 아까도 봤겠지만은 2분기에는 그 20장이 정기보수 영향으로 인해서 40%에서 50% 수준으로 감소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그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7일에 네, 또 부사장이 장내에서 800주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와, 6억 원? 네, 6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네, 가격이 맞겠죠? 네, 취득 단가는 78만 원이라고 합니다. 78만 원. 78만 원이면 지금 약 한 4만 원 차이잖아요. 4만 원. 4만 원에 800주. 대단하네요. 벌써 몇 천만 원 벌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78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바닥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한 80만 원 정도까지만 내려오더라도 잡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LS입니다. 아마 LS는 사기가 좀 힘들 겁니다. LS 일봉입니다. 자, 일봉상으로 7만원까지 거의 근접했다가 다시 가라앉았고요. 주봉상으로는 제가 요 구간에서도 심지어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도 정말 소량으로 매수를 들어갔는데 결국엔 추가 여력에 자금이 없어서 결국에는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정말 조금이었기 때문에 뭐 수익도 거의 없었어요. 정말 조금 보고 내려왔고, 결국 떨어지길래 이제 자금을 모아야겠다, 더 떨어지면 그때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기회는 주지 않았고 여지없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애초에 제가 진행했었던 가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선뜻 들어가긴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혹시 매수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은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월봉상으로 지금 고점이 72,000원 정도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가기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정말 바닥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좀 본인이 후회를 하셨다면 제가 나중에라도 혹은 최근의 영상 속에서도 이 종목을 꼭 매수하셔라 했었던 종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는 동안에 시가총액이 벌써 2조 원을 넘어버렸고요. 네, 최근에 뭐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수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수주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또 여기에 LS 아이스코라는 또 회사가 블룸, SK, 피오센의 또 수소전지 부품 업체로 선정이 됐다라는 또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S 이모빌리티라는 전기차 부품 업체가 또 LS 일렉트릭에서 분사가 되면서 또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고,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2분기 실적마저도 좋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PR이 5배밖에 되지 않고요. 배당도
2% 후반대를 주는 되게 준수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까지만 생각을 했었다면 정말로 들어가기 딱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K D&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D&D 같은 경우에 SK 디커버리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고, 와우,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아무래도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수급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2만원대라고 해도 거래량이 너무 없고요. 지금 바닥을 깼고 코로나 전주가로 거의 다 돌아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그렇게 특별히 대량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뭐 매수가 있지도 않았고, 쌍끌이 매도가 나온 게 좀 주요 하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아까 봤을 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네, 목표 주가는 내렸군요. 네, 목표 주가를 왜 내려죠, 근데? 굳이? 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한번 볼까요?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도 1분기와 비교하면 그렇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는 이 정도만 나와도, 그러니까 얼마큼만 나와도 무조건 상승일 텐데, PR도 낮고 배당도 준수하게 주고 PBR도 낮은데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이 좀 좋진 않네요. 전체적으로 매출액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납득은 되진 않습니다. 목표 주가를 내린 거는 사실 그렇게 좀 납득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목표 주가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아까 7만원 정도 아니었나요? 35,000원. 35,000원이면 더 내려오긴 해야 되네요. 주가상으로는. 근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제가 보기엔 없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익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흥 SEC입니다. 자, 오늘 2% 정도대 상승을 하고 있고 저점 이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 주봉상으로도 저점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고점은 95,000원까지 찍었다가 차츰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고점은 두 번 정도 지금 형성을 한 상태입니다. 68,000원 구간에서. 자, 월봉상으로도 바닥을 찍고 길게 꼬리를 물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 정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뭐 레벨 이익치에서 본다면은 이때가 잘 올라가지 않았던 그때였죠. 42,000원 구간대, 43,000원 구간대에서 한 지금 58,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한 상한가 정도, 30% 정도는 상승하는 가격대라서 조금 들어가긴 애매하니까, 네, 주가 혹시라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네, 기간에 대해서 지금 기간은 대량 매수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 외국인은 매도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이제 모멘텀 하나는 그냥 알루미늄 가격이 안정화이고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이 돌아온다면 긍정적이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증설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실적은 1분기에 좋지 않았고요. 2분기에 과연 얼마큼 나올지, 이 컨셉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하락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이긴 합니다만. 자, PR 14배고요. PBR이 1.62, 조금 높습니다. 배당도 소폭 주곤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승으로 보고 있고, ROE, 순이익률, 영업이익률이 모두 다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기차 2차전지 모멘텀들이 뭐 상당히 뭐 지금 좋은 구간은 아니지만은 또 나쁜 구간까지는 또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추후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한다면, 네, 충분히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2차전지 주들을 좀 믿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